측근의 변심으로 곤란을 겪었던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었던가요? 사실 저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예전에 박연차 게이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좀 데자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제 박연차라고 하는 기업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물론 박연차라고 하는 그 박연차 회장이 자기 사업을 확장하고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비리 탈세 이런 것 때문에 국세청에 이제 세무조사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이제 검찰에 넘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 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네. 박연차라고 하는 기업가가 정말 많은 정관계 인사들한테 돈을 뿌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19명이 그때 기소가 됐는데 17명이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거. 이것이 이제 박연차 게이트의 어떤 뭐라 그럴까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때도 박연차의 입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력보다 더 강하다, 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입만 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불거졌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요즘에 이제 유동규의 입이 열리면서 검찰 수사가 정말 급물살을 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 생각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런 것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아예 관역으로 삼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때도 박연차 회장의 회사, 특히 또 자녀들한테 이제 넘겨줘야 되는 회사를 이런 과정에서 압박을 엄청 느낀 거고, 그러면서 입을 열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박연차 씨의 입도 사실인 부분이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방 중에 이제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그렇죠.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쉽게 말해서 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목적 설정을 하고 가다가 유탄 맞아갖고 그냥 감옥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신문에 한 줄도 안 난. 결국 돈을 받은 사람들은 받았다는 얘기를 또 안 합니다. 근데 결국은 줬다는 사람이 어떻게 줬고 어느 장소에서 언제 줬고 이런 그 진술의 일관성, 뭐 신빙성, 구체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연차 회장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뭐라고 해야 돼요? 동지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 관계였던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슷해요. 정치적인 동지라기보다는 후원자의 입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이제 자금적으로 후원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번에 유동규 씨 사태하고 아주 똑 닮아 있는 사태 한복판에 제가 서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드릴 말씀. 어떤 거요? 어떤 거? 신계륜 의원이 정치자금 위반으로 구속됐던 2014년인데 예. 2014년 15년인데 당시에 김민성이라는 분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김민성 이사장이 100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불똥이 다른 쪽으로 튀죠. 어떡해. 내가 정치인들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신계륜 신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 대가로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혐의 인정 안 했습니다. 내가 의원회관에 3천만 원짜리 돈가방을 들고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가방? 가방 있죠? 예. 그래서 의원회관에 의원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소파에다가 3천만 원을 놓고 왔다. 엄청 구체적이에요. 엄청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었죠. 예. 그런데 재판정에서 저희가 뒤집는 증거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3천만 원 있는 돈가방을 들고 민간인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통과할 수가 없다. 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호과정까지 와서 의원회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커터칼 하나도 다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를 하거든요. 예.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신계륜 의원실 제가 근무하던 당시죠. 의원실에 소파가 없었어요. 그 전날, 그 전전날, 그 다음날
소파가 없는 의원실에서 의원과 다른 사람들이 면담한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듯이 정치자금법은 받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범죄인데 그중에서 무려 4천만 원이 거짓임을 밝혔는데 재판부는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1,000만 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다는 이유로 이거를 유죄로 인정을 해버리는. 그때 그 1,000만 원으로 유죄가 났던 그러니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복판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유동규 이거 씨가 진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시는 그렇죠. 건데. 유동규 씨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가장 잘 설명해 물론 주셨습니다. 유동규 씨가 그때 김민성 씨랑 같은 케이스라고 딱 우리가 단정할 수는 그럼 없지만 당연하죠. 예. 겪어본 일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심스럽다. 진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 서덕재 의원인가? 그때 정치자금 4천억 그거 받은 적 있다. 아. 이렇게 이제 그냥 술자리에서 지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신문에 나가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바로 발언이 있었잖아요. 박계동 의원인가? 박계동. 그죠? 했는데 그래갖고 그때 뭐 크게 났었어요. 그래갖고 뭐 이제 이게 폭로화돼가지고 해갖고 제가 보기엔 폭로하면 이제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다음 총선을 봤더니요. 박계동 의원이 전 당선될 줄 알았거든요.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폭로한 사람들의 그 다음을 보니까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감옥에 한 1년 갔다 와서는 다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폭로를 하면은 정치 발전에는 도는데 폭로자 자체는 그렇게 혜택은 없었다. 측근의 뭐 폭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측근이었는데 정말 가까운 동지였는데 변심한 사례는 진짜 많죠. 근래에도 많고. 그럼요. 이 배신의 사례는 돈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정치적 견해로 완전히 등 돌렸던. 그 최근에는 사례들이. 정말 그랬던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거 기억나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기수론 네. 가지고 71년도에 대선에 출마하잖아요. 예. 그때 출마를 권유했던 사람이 김상현 의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돌아가셨죠. 예. 김상현 의원님이 출마하시라고.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떨어졌죠. 80년 신분군부가 전두환 군부가 들어서고 망명을 합니다.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 이게 87년 대선 때 복권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출마하고 김영삼 대통령도 출마를 했죠. 그렇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통일민주당으로 들어와라. 김영삼 당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하고 혁민당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때 김상현 이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 편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글리 가서 대선도 김영삼 대통령을 그러니까 왜 뭐 그랬을까요, 그때? 견해가 달랐던 거고. 아니, 그동안은 견해가 그렇게 잘 맞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러네요.